의심 없이 먹고, 입고, 바르는 제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자, 모르면 독이 되는 꼭 알아야 하는 소비자 정보 지금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검게 변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여름부터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한 여성.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해도 햇빛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졌다는데요. 한여름에도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녀야 했답니다. 여름에 일단 바닥에서 들어오는 열기가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갑고 그날 잠을 못 자요, 밤새. 평소 건강했던 피부가 햇빛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정도로 예민해진 이유는 뭘까요? 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막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얼굴이 막 펄겋게 진물처럼 나서 병원에 갔더니 해나 염색 부작용이라고. 염색 부작용? 헤나 연모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다는데요. 결국엔 얼굴과 목이 기미가 낀 것처럼 검게 변했답니다. 영수증 같은 영수증. 냄새가 아닌가요? 검게 변한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소문난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요. 일상은 무너졌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게 보험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실비도 없어서 사실 피부에 좋다 하면은 여기 음식 같은 거 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거 다 합하면 아마도 한 2천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헤나는 열대 지역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연모제인데요. 천연 성분으로 머릿결 손상을 최소화한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새치 염색용으로 인기를 끌었죠. 네.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헤나 염색 피해를 호소하는 또 다른 사례자. 엄마는 약간 피부가 좀 검게 이렇게 착색되는 듯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가렵고 따갑고 정확하게 2달 뒤에 2월 말쯤에 이제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다 착색이 되신 거예요. 업체 측 전화했는데 업체 측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자기는 미용실에서 머리 했으니까 미용실에 전화해라 라고 하고 미용실에 전화했더니 건강검진 받아봐라. 얼굴 그렇게 딸 산후조리해줘서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헤나 염색이라는 거에 인간관계에 있는 진단서 떼와라. 진단서도 없지 않냐 이러면서 좀 약간 백제라식으로 진짜 나왔거든요. 병원에서 피부 조직 검사를 한 결과 헤나 염색 후 발생한 색소 접촉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데요.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요? 얼굴이 새까매졌다거나? 아니요,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 내용이랑 연락처를 담당자분께 전달 드릴게요. 네. 사실 헤나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문제가 된 업체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태 조사에 나섰었습니다. 일단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역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지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런 뉴스에서 보도만 됐지 어떠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피해자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으로 치료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모르는 상황.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 특정 성분에 의한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위해로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 정보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아이들과 밀접한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녀들에게 패딩 점퍼 사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모자에 천연 털이 달린 제품이 인기죠.
그래도 천연이 아이들 피부에 조금이라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천연 털을 더 선호하는. 애들 옷은 편한 거, 활동성하고 안전성 두 가지 좀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고르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천연이라 믿고 구매했던 모자털에서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건데요. 폼알데히드는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세척이나 이런 마무리 공정이 위협할 경우에는 완제품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아동용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촉구하는 폼알데하이드가 발견됐습니다. 무려 5배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자, 이 털이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을 텐데 괜찮을까요? 폼알데히드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눈이나 호흡기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요. 해당 사업자는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운 겨울 따뜻한 동남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현지에서 쇼핑하실 때도 주의가 그 필요합니다. 사람들 홍보하는데 혹 해가지고 샀다가 별로 필요 없는데 사는 거야 아마. 가면은 또 유혹이 돼서 또 그게 막 설명하면 또 막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막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여행비보다 막 그 물품 구매값이 더 사올 때가 진짜 많고 막 돌아와서 후회하고.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동남아 여행지 쇼핑센터에서 흔히 사오는 주요 제품들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노니. 특히 노니는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베트남 노니가루에서는 쇳가루가 기준치의 25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쇳가루라고 가는 하면 과정에서 이제 이게 좀 생긴다는 중금속에 속하는데요.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관이나 간 등의 손상의 우려도 있고요. 몸에 축적되게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뇌의 신경계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특성상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요. 그만큼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경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갖고 왔는데 뭐 다 먹고 효과 없다고 반 정도 먹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약간 좀 진짜로 그런 분들 거기서 이겼는데 근데 그거는 좀 서치하고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동남아 현지 쇼핑센터 등에서는 국가 간 제도의 차이로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향후에는 그 해당 쇼핑센터에 그 시험 성적서를 구비한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겠고요. 또 감독기관은 문제가 생긴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후 처리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